SS증권방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생활에 활력을 불어넣는 비타민 같은 시간, 비윤의 스마트 생활 정보입니다. 네, 오늘은 개구리가 폴짝폴짝 깨어난다는 경칩입니다. 이 절기에 맞게 오늘은 포근한 날씨 보이고 있는데요. 이 포근한 날씨가 주말까지 계속된다고 하니까요. 나들이 계획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한 주간 열심히 달려온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극장가 소식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첫 소식으로 한 주간의 랭킹과 신작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극장가 랭킹부터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스파이 액션 킹스맨 시크릿 에이전트가 청소년 관람 불가라는 상대적으로 불리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개봉 3주차 박스오피스 1위에 올랐습니다. 네, 베네딕트 컴버배치의 주연의 이미테이션 게임도요. 첫 주 4위에서 2위로 상승했는데요. 흥행바람을 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조선 명탐정 사라진 노베에 따른 열기가 빨리 식어버렸는데요. 2015년 9주차를 맞이해서 개봉된 작품들은 4위에서 6위까지 나란히 줄을 서고 있습니다. 네, 킹스맨은요, 669개 상영관에서 59만 7,912명을 동원을 했습니다. 국내에 개봉된 청불 외화 중에서 300만 돌파를 하면서 개봉 3주차 주말 박스오피스에서 정상을 차지했는데요. 2주차 상영 횟수보다 1000회 이상 줄었지만 관객 수는 비교적 안정적인 33.8% 감소에 그쳤습니다. 2월 28일 45.5%, 3월 1일에는 41.3% 등의 좌석 점유율 역시 10위권 내 작품 중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킹스맨의 본고장인 영국보다 더 많은 흥행 수익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킹스맨을 향한 국내 대중의 사랑을 짐작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킹스맨 못지않게 이미테이션 게임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503개 상영관에서 31만 2,100명을 불러모았는데요. 개봉 첫 주 4위에서 순위를 2계단 정도 끌어올렸습니다. 국내에서 셜록으로 유명한 베네딕트 컴버배치의 인기 덕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도 같은데요. 28일에는 42.2%, 3월 1일에는 36.2%의 좌석 점유율을 기록했습니다. 킹스맨에 이어서 2위에 해당되는데요. 3, 4위보다 상영 횟수가 적음에도 박스오피스 2위에 오를 수 있었던 그런 이유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조선 명탐정 2, 503개 상영관에서 26만 7,748명으로 3위에 올랐습니다. 1위에서 3위로 순위가 떨어진 것보다 관객 수가 무려 77.8%나 감소를 했다는 점이 좀 더 충격적인데요. 12,224회였던 상영 횟수는 반토막이 났습니다. 좌석 점유율은 실제적으로 20%대에 불과한데요. 설 연휴 동안 대중의 사랑을 받았을 때만 해도 전편의 기록을 넘어설 것으로 보였지만 그 기운이 다소 일찍 식은 그런 느낌입니다. 오전 9시 기준 예매 점유율도 4.4%에 불과한데요. 모든 지표가 조선 명탐정2의 빠른 하락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400만 돌파도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계속해서 다른 순위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봉 전까지만 해도 정말 뜨거웠었죠. 그레이의 50가지 그림자는 510개의 상영관에서 16만 1,384명으로 개봉 첫 주 4위에 랭크됐습니다. 북미 2주 연속 1위 소식과 함께 영화의 내용이 전해지면서 개봉을 앞두고 후끈 달아올랐는데요. 10대 취향을 저격하겠다는 호기로운 타이틀을 내세운 백투더 비기닝은 423개 상영관에서 13만 9,408명으로 5위에 올랐고, 일본 영화 기생수 파트 1은 247개 상영관에서 72,448명으로 6위를 자리했습니다. 2월 28일 37.6%, 3월 1일 34.0% 등 좌석 점유율만 보면은 킹스맨과 이미테이션 게임에 이은 3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윌 스미스 주연의 포커스는 한미 온도차가 극심한 그런 작품인데요. 국내 대중이 사랑한 1, 2위 작품과는 달리 포커스는 국내 대중이 다소 외면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346개 상영관에서 52,300
349명이 개봉 첫 줄을 올린 성적인데요. 상영가 수도 횟수도 확보하는데 실패를 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 북미에서는 1,910만 달러의 수익을 올려서 당당히 개봉 첫 주 1위에 올랐습니다. 네, 국제시장과 세시봉은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인사를 건넬 시기가 됐는데요. 284개 상영관에서 5만 15명을 동원해서 8위에 올랐고요. 전주보다는 관객이 다소 감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순위도 5계단 정도 하락을 했고요. 세시봉은 251개 상영관에서 32,766명을 동원하면서 10위권 밖으로 밀려나게 됐습니다. 좌석 점유율도 87.8%나 감소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계속해서 이번 주 신작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10주차 극작가에도 킹스맨이 1위를 계속 차지할 수 있을까요? 네, 예매 점유율은 19.8%로 1위를 기록 중인데요. 이에 맞서는 순수의 시대가 출격하게 됩니다. 장혁과 신하균 그리고 강한나 등 배우들이 포진하면서 훌륭한데요. 10.0% 예매 점유율로 현재 2위에 올라 있습니다. 개봉에 가까워질수록 더 상승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또 올해 아카데미 작품상, 감독상 등 4관왕의 수상작이자 김치의 논란을 갖고 왔던 버드맨도 5.7%의 예매 점유율을 보였고요. 네, 그리고 나이를 뛰어넘는 우정을 그린 세인트 빈센트가 5.5% 기록 중입니다. 네, 과감히 천만 공약을 내세운 김수미 주연의 할머니는 아직 눈에 띄는 행보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개봉 예정작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그날 이후 죽을 수도 살 수도 없었습니다. 죽이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네, 3년 동안에 치밀하게 계획된 영화인데요. 살인 의뢰가 오는 3월 12일에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메가폰에는 손용호 감독이 잡았고요. 출연에는 김상경과 김성균 그리고 박성웅이 출연합니다. 네, 등급은 청소년 관람 불가입니다. 네, 두 번째 영화는요. 소셜포비아입니다. 과연 그녀의 죽음은 자살일까요? 아니면 타살일까요? 다시 시작된 마녀 사냥의 끝은 무엇일까요? 오는 3월 12일에 개봉을 앞두고 있는데요. 메가폰에는 홍석재 감독이, 출연에는 미생으로 유명한 변요한과 이주승 그리고 류준열이 출연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작품은요, 채피입니다. 난 살아있어, 난 채피야. 가장 완벽한 감성 탑재 로봇이 탄생을 하게 됐습니다. 오는 3월 5일에 개봉을 했는데요. 감독에는 신한솔 감독이, 그리고 출연에는 김수미와 정만식, 그리고 김정태가 목소리 출연하게 됩니다. 네, 진급에는 청소년 관람 불가를 받았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번 주 극장가 랭킹과 신작 그리고 개봉 예정작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네, 계속해서 영화 리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스 반 산트 감독의 굿윌 헌팅은요, 윌 헌팅이라는 이름의 반항적인 젊은 천재와 그를 따뜻하게 감싸는 심리학과 교수 숀 맥과이어 그리고 그 사이의 휴먼 드라마를 그리고 있습니다. 한 청년의 내면의 상처를 딛고 삶의 참 의미에 눈을 뜨면서 성장해가는 그런 과정을 그리고 있는데요. 이 영화는 제70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각본상과 또 나무 조연상을 받은 영화로 맷 데이먼과 벤 애플렉이 직접 각본 작업과 연기까지 하면서 다재다능함을 보여주는 영화로 많은 분들의 호평과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로빈 윌리엄스의 생전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네, 주인공 윌 헌팅은 정말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네, 3번의 입양과 파양 그리고 부모 학대로 인해서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고 또 교육조차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네, 자기가 아는 것이 앞서서 살았던 수학자들의 공식이 아니라 자신이 찾아낸 윌 헌팅의 공식이었습니다. 그는 남들이 말하는 천재였던 것인데요.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 라마누잔에 비견되는 엄청난 인재였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재능은 의미가 없었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는 자신의 재능이 어디에 쓰이는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자아가 세워지지 않은 곳 위에는 재능이 놓일 곳이 없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는 동네 건달 친구들과 함께 어울려서 폭행을 일삼며 불같은 반항심을 사귀고 있습니다. 네, 돌이켜보면 정말 아픈 과거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어린 시절 양부에게 신체적인 폭력을 당했던 그의 기억에는 트라우마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이에서 힘이 되어줘야 할 사람이 폭력을 가했으니 이 윌 헌팅이 받게 된 충격은 정말 대단했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네, 그래서 그는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도 믿지 못한 채 불운하게 살아갑니다. 네, 가장 큰 문제는 어린 시절에 생긴 트라우마를 해소해줄 사람을 청소년기에 만나지 못한 것인데요. 그래서 그의 마음은 세상과의 소통을 굳게 닫은 지 오래였습니다. 네, 애착관계가 잘 형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영화는 전반적으로 그런 모습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화는 어떤 장면을 보아도 윌 헌팅은 사람을 피하거나 또는 무시하고 있는 장면들을 흔히 볼 수가 있는데요. 특히 그것은 스카일라와의 이야기 속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스카일라가 공부 때문에 캘리포니아에 가야 할 때도 윌 헌팅은 선뜻 따라 나간다고 하지 않습니다. 스카일라와 함께 있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스카일라의 선의의 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인생을 스카일라와 함께하지 못합니다. 사람을 믿지 못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린다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매사추세츠 공대 총서원인 그는 노벨 수상자나 풀만한 복잡한 수학 문제들을 단숨에 풀어낼 정도로 수학 교수인 램보 교수는 수학 영재들도 풀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을 푸는 윌의 모습을 보고 그의 재능을 단번에 알아차리게 됩니다. 마침 폭력 사건으로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던 윌을 여러 가지 조건을 걸고 풀려나게 합니다. 네, 그러나 누구도 윌의 거친 성격을 다스릴 길이 없었는데요. 네, 그래서 램보 교수는 절친한 친구인 심리학 교수 쇼 맥가이어에게 윌을 부탁하게 됩니다. 쇼도 윌과 마찬가지로 고집이 세고 또 상처를 입은 그런 사람이었는데요. 마음의 사냥꾼이 된 쇼는 윌의 상처난 마음을 어루어만지고 또 따뜻한 감성을 되살려냅니다. 네, 그런 윌 헌팅이 쇼를 만납니다. 쇼의 진료 철학인 환자와 의사 간의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인데요. 환자가 의사를 믿을 때야 비로소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게 되고 치료가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윌 헌팅을 위해서 쇼이 가르쳐주는 것은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쇼의 이야기와 또 그의 인생 철학을 들으면서 윌 헌팅은 조금씩 마음을 풀어놓기 시작하는데요. 지금 너의 모습은 너의 잘못이 아니라고, 너는 좋은 아이라고. 네, 결국 마음의 문을 열게 된 윌. 마침내 윌 헌팅은 쇼 앞에서 눈물을 흘립니다. 세상에서 태어난 이후 믿을 사람을 처음으로 얻은 것이기도 한데요. 비록 어린 시절 형성되지 못하지만 윌 헌팅에게는 뜨거운 보상이기도 했습니다. 사람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되는데요. 비로소 스카일라가 자신에게 주었던 믿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길로 자동차를 타고 또 캘리포니아로 가는 그런 모습이 그려지면서 영화는 끝이 나게 됩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구디 헌팅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989년 죽은 시인의 사회에 이어서 이 세상에 필요로 하는 위대한 스승 그리고 정신적 멘토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보여줬던 로빈 윌리엄스. 네, 그 영화 인생 28번째 작품입니다. 영화에 함께 출연했던 벤 애플렉과 맥 데이먼은 실제로 오랜 절친 친구 사이였다고 하는데요. 함께 영화의 각본을 쓰면서 이 영화로 헐리우드에 데뷔를 하게 됐다고 합니다. 맥 데이먼은 친구 벤 애플렉과 함께 데뷔작인 구디 헌팅으로 1998년 아카데미 어워즈에서 무려 각본상을 수상을 했고요. 골든 글로브에서도 각본상을 거머쥐면서 영화 인생을 시작하게 됐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미니 드라이버가 맡았던 스카일라의 캐릭터는요. 맥 데이먼이 당시 실제 여자친구의 이름이 스카일라였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요, 헌팅 역의 맥 데이먼은 1988년 하버드 대학교에 입학해서 영어 영문학을 공부를 했는데요. 졸업을 하지 못하고 중퇴를 하게 됐다고 합니다. 네, 주인공과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네, 그리고 쇼
맥가이어 교수와 윌 헌팅의 이야기를 나누는 사무실 씬이 있습니다. 션이 죽은 아내에 대한 추억과 아내의 방귀 장난을 이야기 장면은 로빈 윌리엄스의 애드립이었다고 하는데요. 맷 데이먼은 그 자리에서 폭소를 하고 말았다고 합니다. 만약 이 영화를 다시 본다면 이 장면에서 카메라의 미세한 흔들림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카메라맨의 웃음으로 인한 흔들림이었다고 합니다. 네, 로빈 윌리엄스가 굿윌 헌팅으로 아미스타드의 안소니 홉킨스를 누르고 1998년 아카데미 나무 조연상을 수상하는 그 순간 로빈이 말했던 수상 소감은요. 제가 독일에서 유명해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라면서 그의 인생에 있어 가장 행복한 순간 독일에서 그의 목소리를 더빙했던 피어 아구스틴스키에게 수상의 기쁨을 전했다고 합니다. 네, 2014년 8월 11일 경찰과 응급대원이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했지만 로빈 윌리엄스는 세상을 떠난 직후였다고 합니다. 하루가 지나 자살로 판명된 그의 사인 맥 데이먼은 2014년 8월 인터뷰를 하게 되는데요. 그의 죽음은 이 나라의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그를 마치 아닌 사람처럼 삶의 일부라고 느껴왔기 때문이다. 벤 애플렉과 나는 로빈에게 모든 신세를 졌다. 그가 굿윌 헌팅에 출연해 준 것은 내 인생의 빚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영화에서 로빈 윌리엄스와 맥 데이먼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보스턴 공원에 벤치가 있습니다. 이곳은 떠나간 배우를 위한 꽃다발과 또 편지로 가득 차 있는 그런 공간이 되었는데요. 로빈 윌리엄스를 향한 미국 전역의 추모는 지금까지도 한동안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뜨거움이 있는 드라마죠. 바로 굿윌 헌팅과 함께 했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저는 오늘의 스톡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스톡 시간입니다. 오늘도 증권사 추천 종목으로 두 종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신한금융투자에서 추천한 현대 EP입니다. 종목 번호는 089470입니다. 차량 경량화와 또 친환경 트렌드에 힘입어서 자동차 부품 사업부의 외형 성장 지속이 계속해서 전망이 되고 있고요. 또 유가 하락으로 원료인 베이스칩 가격이 하락해서 제품 스프레드가 개선이 되고 또 가동률 상승과 함께 양호한 이익률을 기록할 전망입니다. 네, 계속해서 종목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사는 자동차와 전기전자 그리고 소비재와 건설산업용 용도에 특화된 플라스틱 소재 제조 업체인데요. 매출 비중은 자동차 부품 부문에서 약 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 소비 시장인 자동차 관련 산업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고요. 또 다품종 소량 생산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업체입니다. 네, 다음은 두 번째 종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NH투자증권에서 추천한 종목이고요. 이름은 만도입니다. 종목 번호는 204320입니다. 스마트카 확대 등 글로벌 자동차 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중장기 성장 스토리와 더불어서 높은 배당 수익률이 매력적으로 작용할 전망이고요. 또 올해 현대 기아차의 주요 신차인 투싼과 스포티지, 아반떼의 경쟁사보다는 동사 위주의 수주가 많아서 신차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계속해서 종목 설명으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사는 2014년 9월 1일 분할기일을 하여서
한라홀딩스로부터 자동차 부품 제조 부문이 인적 분할해서 신설된 그런 법인인데요. 동사는 OEM 납품 매출액 기준으로 세계 4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력 제품에는 제동과 조향, 현가 장치이고요. 해당 부품에 대한 설계 기술과 생산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업체입니다. 네, 지금까지 오늘의 스톡으로 신한금융투자에서 추천한 현대 EP 그리고 NH투자증권에서 추천한 만도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네, 여러분들께 즐거움과 재미를 드리는 시간이죠. 오늘의 펀앤필입니다. 네, 오늘은요, 과학을 이용해서 댄스를 멈추지 않는 그런 종이 작품을 보여드릴까 하는데요.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는지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떠셨나요? 정말 신기함을 금치 못하는 그런 영상이었는데요. 실은 길을 가다가 음악을 틀어놓고 낚싯줄을 만들어서 거기에 인형을 춤추게 하는 그런 장면들을 떠올렸는데요. 알고 보니까 그냥 인형이 춤추는 줄 알았는데 낚싯줄이라는 걸 알고 낙담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진짜 자기장을 이용해서 일본에서 만든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본 네티즌들은 종이학의 칼군무라는 제목을 붙이면서 즐거워하기도 했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이런 춤을 보면서 오늘 하루 즐겁게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펀앤필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어제는 비교적 작은 보름달이 떴고요. 또 오늘은 경칩이라서 따뜻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봄이라는 단어 1년 동안 기다려와서일까요? 아니면 봄이라는 계절이 원래 설레기 때문일까요? 봄이 왔다는 그 내음만으로도 정말 설레고 또 가슴이 콩콩 뛰는 그런 하루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네, 여러분들도요, 오늘은 좀 즐겁게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주 이 시간 더욱 알차고 즐거운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